메타버스 세상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무조건 VR, AR과 같은 요소가 있어야 할까요? 아니면 화려한 볼거리들이 많으면 되는 것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돈을 벌 수만 있으면 되는 건가요? 수많은 메타버스 플랫폼이 등장하고 있는 지금 수억 명의 이용자를 끌어모으며 메타버스로의 항해를 이어가고 있는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로블록스, 제페토, 마인크래프트와 같은 서비스들인데요. 오늘은 메타버스 세상을 주도하고 있는 플랫폼들이 공통적으로 갖추고 있는 특별한 요소들에 대해서 정리해봅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세상은 이용자들이 일방적인 소비자가 아니라 누구나 즐길 거리를 직접 만들어가는 새로운 생태계인 것입니다. 메타버스의 또 다른 특징으로 탈중앙화가 꼽히기도 하는데요. 이것도 최근에 메타버스 컨텐츠 흐름을 설명할 때 좀 하나의 키워드이기 때문에 인터넷, 그러니까 웹의 역사와 함께 제가 한번 간단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인터넷이라고 부르는 월드 와이드 웹, 줄여서 웹이라고 하는데요. 웹은 지금까지 3가지 단계를 거쳐서 진화하고 있습니다. 웹 1.0은 PC 기반의 인터넷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많이 쓰고 있는 그 인터넷이요. 그리고 웹 2.0은 모바일 기반의 인터넷, 이 역시 이제 거의 성숙 단계이고요. 웹 3.0은 메타버스 세상입니다. 최근에 마크 저커버그가 메타버스가 인터넷의 후계자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바로 이 내용을 말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림 하나도 제대로 못 그리는데 내가 무슨 3D 아이템 제작을 하겠냐 이런 생각도 들고, 코딩은 구경도 해본 적이 없는데 무슨 게임을 개발하나 내가 할 수는 있을까? 이거 남들 얘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텐데요. 이런 특별한 기술, 뛰어난 재주가 없어도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생산자가 되고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세상이 바로 메타버스입니다.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기능만 잘 활용해도 생산자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이미 제페토, 로블록스 같은 메타버스 플랫폼들은 이런 허들을 낮추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각 플랫폼이 제공하는 생산자용 툴이 대표적입니다. 쉽게 말하면 에디터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네이버 블로그나 다음 카페 같은 데서 글 쓰다 보면은 글을 깔끔하고 예쁘게 구성할 수 있도록 돕는 에디터 기능이 있잖아요. 전문 편집자가 아니어도 이렇게 저렇게 번호도 매기고 표도 그려서 넣고 사진도 좀 꾸미고, 이전에는 웹페이지에 글을 깔끔하게 배치하려면은 컴퓨터 코딩을 원래 할 줄 알아야 했는데 에디터 덕에 컴퓨터 코딩을 몰라도 블로그에 글을 깔끔하게 올릴 수 있게 된 거죠. 그런 것처럼 메타버스 플랫폼에서도 이런 에디터 기능을 제공하는 건데요. 아바타는 물론이고 가상세계를 만들고 게임까지 만들 수 있는 그런 툴들을 지원을 합니다. 이런 툴 역시 코딩이나 그래픽 디자인을 잘 몰라도 누구나 해볼 수 있도록 아주 직관적인 기능을 제공하는 게 특징입니다. 3D 그래픽의 고퀄리티 게임은 아니지만 초등학생도 아이디어만 있으면 간단히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직관적인 툴을 제공합니다. 제페토 역시 비슷합니다. 제페토는 빌드잇이라는 기능을 제공하는데요. 이를 이용하면 제페토 안에 나만의 맵, 즉 월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각종 구성 요소들을 배치해서 내가 원하는 공간을 꾸밀 수 있고요. 여기에 친구들을 초대해서 함께 놀 수도 있죠. 제페토는 아바타 의상을 제작하는 제페토 스튜디오도 운영하는데요. 여기서 제작한 각종 의상을 내 아바타에게만 입힐 수도 있고 또 다른 이용자에게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샌드박스 요소들은 오픈월드와 함께 메타버스 세상을 풍성하게 만드는 핵심 요소입니다. 운영자는 툴만 잘 준비하면 끊임없이 플랫폼 위에 콘텐츠가 채워지죠.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끊임없이 새로운 콘텐츠가 있으니 계속해서 플랫폼을 찾게 되고요. 결국엔 디자이너와 개발자가 만들어준 완제품을 이용자들이 소비만 하는 탑다운 구조에서 콘텐츠 안에서 직접 생산한 콘텐츠를 공유하고 소비하는 바텀업 구조로 바뀌는 것입니다. 누구나 콘텐츠 소비자이자 생산자가 될 수 있는 구조의 변화는 메타버스 속에서 창작자 경제 혹은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로 이어집니다. 운영자는 툴을 만들어 콘텐츠를 만들 수 있게 돕고, 소비자는 언제든 생산자로 변신해 콘텐츠를 공급하는 거대한 플라이휠에 수익 창출, 쉽게 말해 돈을 벌 수 있는 장치만 마련하면 거대한 크리에이터 이코노미가 작동하는 것입니다.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의 확장과 콘텐츠 탈중앙화의 가속화, 이런 흐름과 플랫폼이 제공하는 직관적이고 간편한 툴을 바탕으로 새로운 직업들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세상에 콘텐츠를 공급하는 전업 생산자들인데요. 예를 들어서 로블록스에서 배드 비즈니스라는 슈팅 게임으로 한 달에 49,000달러, 한국 돈으로 5,500만 원을 번 이든 가브론스키는 올해 갓 20살이 된 청년인데요. 컴퓨터 공학이나 게임 프로그래밍을 전혀 모르는데도 로블록스 스튜디오만을 이용해서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메타버스 세상에는 이런 로블록스 개발자 말고도 메타버스의 특성상 이런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새로운 직업들이 많이 생긴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는 또 어떤 직업들이 있는지 더 알아보겠습니다. 도대체 제페토 탑 헤어 제작 크리에이터의 한 달 수입은? 첫 달에는 28만 원, 두 번째 달에는 300만 원 가까이 돼. 그 다음 달부터는 수익이 폭발적으로 상승을 해서 평균적으로 1,000만 원대가. 부업으로 아이템 만드는데 수입이 얼마라고요? 부업으로 제페토 아이템 크리에이터를 하는 저의 수익은 억 단위입니다. 억 단위요? 지금까지 저의 수익은 이상입니다. 와, 현실에서의 기술 혹은 전문성과는 무관하게 새로운 직업을 만들고 수입을 올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무궁무진한 새로운 직업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 세상은 아직 우리가 색칠을 해나가야 할 백지 상태에 가까우니까요. 또 메타버스가 더 확장하고 많은 영역에 적용이 되면 메타버스로 인해서 새로운 기회를 찾고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존의 직업들도 있을 것입니다. 뭐든 할 수 있는 세상, 오픈월드, 그리고 마음껏 만들어 볼 수 있는 샌드박스, 그리고 이를 통해 수익을 올리는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입력장치이자 개성표현인 아바타, 이 정도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개별로 봤을 때는 그냥 그러려니 했던 메타버스 플랫폼들도 모아놓고 보니까 어느 정도 공통적인 요소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앞으로 나오는 메타버스 플랫폼들 역시 이런 요소들 혹은 철학들을 바탕으로 좀 더 발전된 형태로 설계가 되고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의 플랫폼들이 이 요소들을 어떻게 더 발전시켜 나갈지, 그리고 이를 완전히 뒤엎는 새로운 플랫폼이 나올지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